강남 아파트 한 채에 부부 합산 연금 매달 300만 원. 많은 분들이 이 조건을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면 노후 걱정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부는 지금 그 말을 가장 후회하고 있습니다. 노후가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기 때문입니다. 은퇴 초반까지만 해도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었고 연금도 매달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부는 돈 이야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 앞에서 자녀의 전화가 올 때마다 괜히 서로 눈치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만 있으면 괜찮다고, 연금이 나오면 최소한은 지켜진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은퇴 가구 상당수가 자산은 있지만 생활은 불안하다고 답합니다. 특히 자녀 지원과 무리한 투자 이후 노후 불안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옵니다. 이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자녀 지원,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는 조급함 속에서 시작한 상가 투자. 그 선택들이 하나씩 쌓이며 부부의 마음부터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 아파트와 연금 300만 원이면 정말 노후가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마음 한쪽에 남아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부의 노후를 무너지게 만든 출발점은 집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 만들어낸 마음의 방심이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부는 은퇴 직후까지만 해도 스스로를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그대로였고 부부 합산 연금도 매달 300만 원씩 빠짐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도 그 정도면 걱정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처음 1, 2년은 정말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생활 패턴도 크게 바꾸지 않았고 필요한 곳에는 돈을 쓰되 사치하지 않는 선에서 지냈습니다. 이 부부는 그 시기를 떠올리며 그땐 정말 괜찮았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불안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스며듭니다. 아내는 어느 날부터 장을 보러 가기 전에 냉장고를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됐다고 합니다. 남편은 카드 명세서를 바로 넘기지 못하고 한 줄씩 내려가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 모두 확인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유가 있는 걸까? 연금 300만 원에서 관리비와 세금, 통신비, 식비를 빼고 나면 실제로 남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였습니다. 병원 갈 일이 조금만 늘어나도 그달 생활비는 바로 빠듯해졌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은퇴 가구 상당수가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현금 흐름 부족으로 심리적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집값이 얼마인지보다 매달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가 노후의 체감 안정감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부 역시 그 현실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집이 오늘의 생활을 지켜주지는 않았습니다. 팔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는 자산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더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부부의 대화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번 주말엔 뭐 먹을까였다면 이제는 그건 다음에 하자라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쓰는 걸까? 조금만 아껴야 하나? 남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집은 있으니까 언젠가는 해결 방법이 있겠지.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노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통장 잔고가 바닥날 때가 아니라 불안을 합리화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부부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우린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하지만 그 말은 안심이 아니라 불안을 잠시 덮어두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집을 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마지막 보루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도 주변에도 그 집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는 다른 선택지를 스스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어디선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점점 숫자보다 감정에 흔들리게 됐습니다. 얼마가 필요한지가 아니라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더 계산하지 못했고, 그래서 더 조급해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마지막까지 지켜야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꼭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동안 내 생활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노후의 선택은 언제나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뤄진 선택들은 어느 순간 한꺼번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 부부 역시 그랬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불안은 결국 다음 선택을 부르게 됩니다. 첫 번째 본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후에서 진짜 위기는 돈이 모자랄 때가 아니라 불안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할 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부는 이미 그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불안 위에 더해진 자녀 지원 문제가 부부의 마음과 노후를 어떻게 더 무겁게 만들었는지 같은 부부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부의 노후를 더 빠르게 흔들어 놓은 것은 자녀를 돕는 선택이 쌓이면서 생긴 마음의 균열이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이 부부는 이미 생활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안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직 큰 위기는 아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대로 괜찮은 걸까라는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자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고 부부가 보기에도 이번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내는 망설였지만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안 도와주면 아이는 더 힘들겠지.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부모로서 할 수 있지. 이 선택은 잘못된 결정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사 비용, 잠시 필요한 생활비, 아이의 사정이 어렵다는 말 한마디에 부부는 매번 같은 결정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송금 버튼을 누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남편 역시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부부의 심리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돕는 일 자체보다 그 이후에 찾아오는 불안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다음 달은 괜찮을까?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밤마다 반복됐습니다. 통계청과 여러 연구 자료를 보면 은퇴 이후 자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가구일수록 노후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랑의 문제라기보다 통제할 수 없는 지출이 주는 심리적 압박 때문입니다. 이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에게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내는 더 아끼려고 했고 남편은 더 책임지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위로하기보다 각자 혼자 감당하려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괜히 내가 더 쓰는 것 같아서 미안해. 남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다 필요한 거지.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이미 부담과 죄책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 지원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한 번 기준이 무너지면 다음 선택은 항상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쉬움은 노후에게는 가장 위험한 신호가 됩니다. 이 부부는 명확한 선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도울 것인지 서로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하던 생활은 점점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금은 줄어들었고 마음의 여유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여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문제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이 믿음이 또 하나의 함정이었습니다. 자녀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부부의 노후는 조용히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남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내 역시 마음 한편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아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부는 다음 선택을 떠올리게 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본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녀를 돕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그 마음에 기준이 없을 때 노후는 가장 먼저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부는 이미 생활의 불안 위에 자녀 지원이라는 부담을 더 얹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조급함 속에서 시작된 상가 투자가 어떻게 노후를 결정적으로 흔들었는지 같은 부부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부부의 노후를 결정적으로 흔든 것은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는 조급함 속에서 시작한 상가 투자였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이 부부는 이미 두 가지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생활비에 대한 막연한 불안, 그리고 반복되기 시작한 자녀 지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이제는 돈이 그냥 줄어들기만 하잖아.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는 앞으로를 버티기 어렵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현금 흐름이라는 말을 자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그대로 두고 월세가 나오는 자산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내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남편의 말은 점점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말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 하나만 더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거야. 이 말은 계산이 아니라 불안을 달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아내의 마음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부부는 상가 투자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큰 욕심은 아니었습니다. 강남은 아니어도 유동인구가 있는 곳, 월세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곳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상가는 월세만 잘 나오면 된다. 노후에는 상가가 최고다. 그 말들이 부부의 불안을 잠시 눌러주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게 해결책일지도 몰라. 아내 역시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는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상가 하나를 계약하게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상금과 대출도 보탰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산도 했고 나름대로 신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투자는 젊을 때의 투자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버틸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입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임대료도 들어왔고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봐, 잘 되잖아. 아내도 그 말을 듣고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월세가 밀렸고 공실 기간이 생겼습니다. 관리비와 이자는 그대로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매달 임대료 날짜를 확인하며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표정을 보며 불안을 느꼈습니다. 결국 연금에서 이자를 메우는 달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달엔 들어오겠지. 하지만 그 다음 달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부부의 심리는 크게 흔들립니다. 아내는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가 괜히 시작한 건 아닐까? 남편은 자책했습니다. 내가 괜히 나서서 일을 키운 건가? 하지만 이미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상가는 팔기도 쉽지 않았고 손해를 감수하기엔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문제를 인정하기보다 버티는 쪽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노후 투자의 가장 큰 함정이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있지만 노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회복을 기다릴 여유도, 다시 도전할 체력도 제한적입니다. 이 부부는 점점 숫자가 아니라 감정에 지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이야기는 집에서 꺼내기 어려운 주제가 됐고 서로를 위로하기보다 괜히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더 아끼면 되지. 남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지만 이 대화는 해결책이 아니라 서로를 더 고립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본론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노후의 투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키우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하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상황은 쉽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 상가 투자를 선택했지만 그 선택은 오히려 불안을 일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부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집도 연금도 상가도 아니라 선택을 하게 만든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선택이 지나간 뒤 이 부부가 무엇을 깨닫고 어떤 현실적인 교훈에 도달했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부부가 가장 늦게 깨달은 것은 노후가 무너진 이유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선택을 하게 만든 마음의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상가 투자 이후 부부의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이 불편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하루 계획이 아니라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아내는 말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괜히 자신의 지출이 원인인 것 같아 필요한 말도 삼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반대로 더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괜찮은 척을 하며 아직은 버틸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부부의 대화는 미래보다 현재를 버티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행 이야기는 사라졌고 노후 계획이라는 말도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오늘을 무사히 넘기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조용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지? 남편은 그 말에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돈이 아니라 선택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는 뒤늦게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불안을 느꼈을 때 그 불안을 솔직하게 마주하지 않았다는 점, 자녀를 돕는 문제의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안정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믿어버렸다는 점, 가장 뼈아팠던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 게 아니라 불안을 없애기 위해 투자했구나. 노후의 선택이 이렇게 시작되면 대부분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불안은 계산을 흐리고 조급함은 위험을 축소해서 보게 만듭니다. 이 부부는 이제 압니다. 집이 있어도 연금이 나와도 노후가 자동으로 안전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후를 지키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지금의 생활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전하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은 단순합니다. 노후에는 얼마를 벌 수 있느냐보다 얼마를 버틸 수 있느냐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는 것. 자녀 지원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에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투자는 해결책이 아니라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선택을 미루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불안을 덮어두는 대신 현실을 정확히 보는 쪽을 택했습니다. 네 번째 본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후는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불안을 외면한 선택들이 쌓일 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집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면 지금이 가장 늦지 않은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따라와 보았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와 매달 300만 원의 연금. 누가 봐도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조건이었지만 그들의 노후는 조금씩 그리고 조용히 무너져 갔습니다. 이 부부의 문제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는 믿음, 자녀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마음, 현금 흐름만 만들면 해결될 거라는 기대. 이 세 가지는 너무나 많은 가정이 같은 방식으로 선택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것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의 생활을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집은 마지막 보루일 수 있지만 생활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연금은 기본이지만 모든 불안을 덮어주지는 않습니다. 이 부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했어야 할 것은 투자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내리는 선택은 대부분 더 큰 불안을 부릅니다. 노후의 결정은 수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요? 자녀를 돕는 기준은 정해져 있나요? 지금의 선택이 불안을 줄이는 방향인가요? 아니면 잠시 덮어두는 방향인가요? 이 질문에 지금 답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선택이 아닌 상황이 답을 하게 됩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이 아니라 외면하지 않은 만큼 지켜집니다. 이 이야기가 아직 늦지 않은 분들에게는 경고가 되고 이미 비슷한 길을 걷고 계신 분들에게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현실적인 노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